토트넘과 풀럼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12월 1일 일요일 저녁 10시 30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경기가 토트넘과 풀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경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트넘과 풀럼의 승점 차이가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토트넘이 그동안 너무나도 기복이 많은 상태에서 경기를 했어요. 특히나 리그에서는 최근 7경기,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맨유전부터 지난 경기였던 12라운드 맨시티전까지 7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기복이 넘치는 동안 토트넘이 문제는 뭐였냐면, 비교적 본인들보다는 강팀에게 승리를 하고 본인들보다 약한 팀에게는 패배를 하면서 순위가 점점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이 본인들이 잡을 수 있는 팀을 제대로 잡아줘야 지금 상황에서 유럽 대항전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맨시티에게 승리한 것도 일단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본인들보다 확실하게 약팀으로 분류되는 팀을 상대로 승점을 가져와야 되는 경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근 토트넘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풋볼런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비카리오는 발목 골절 수술을 마치고 이탈리아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로메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말 경기에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번 주말에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다음 주 초에나 훈련에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반더벤도 사실 11월 A매치가 끝난 다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아직도 부상에서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훈련을 시작했지만 이 훈련이 야외 훈련이 아니라 체육관 안에서 실내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어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현재 바이러스에 걸린 이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훈련 세션을 견디지 못해서 현재 훈련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골드 기자가 보도한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좀 신뢰도가 높은 보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토트넘이 반더벤과 로메로를 여전히 풀럼전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라인 앞뒤로 벤탄쿠르와 비카리오가 모두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토트넘이 풀럼에게 지난 시즌부터 약간 약할 때가 많았거든요. 경기 기록을 보면 지난 시즌 토트넘이 풀럼과 1승 1무를 리그에서는 기록했고요. 리그컵에서는 풀럼에게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풀럼의 전술적인 체계 자체도 토트넘이 라인을 올렸을 때 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토트넘이 이렇게 역습에 능한 팀에게 약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프랑스에 가 있을 거기 때문에 경기를 현지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서프샤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서프샤크는 VPN 서비스고요. VPN 서비스는 해외의 어떤 곳이든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제가 당연히 스포티비는 구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서프샤크를 활용을 하냐면, 서프샤크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서프샤크 로고가 생기게 되는데, 이 로고를 누르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위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프랑스에 있다면 한국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지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민재 선수의 소식을 한국에서 보려고 한다면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서프샤크를 눌러서 이 위치를 독일로 바꿔줍니다. 검색창에 독일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독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상이 재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서프샤크를 활용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한국에 있을 때는 해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VPN 서비스고요. 해외에 나갔을 때 공항이라던가 호텔에 공용 와이파이를 쓰다가 유튜브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계정이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들도 보완해줄 수 있는 게 바로 VPN 서비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인터넷을 쓰고 있는 위치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를 모르게끔 만들어주는 게 VPN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VPN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 서프샤크에서 새벽의 축구 전문가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할인 코드를 주셨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할인 코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고정 댓글에 적혀있는 할인 링크로 들어가시면 새벽의 축구 전문가 특별 할인 페이지에서 서프샤크 구독을 하시면 4개월 동안 무료 혜택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로 24개월 구독을 하면 4개월
펌웨어를 무료로 증정을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VPN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서프샤크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풀럼이 기본적으로는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지난 시즌부터 마르코 실바 감독이 포스테콜루 감독의 전술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측면 공격수 중에 한 명을 완전히 끌어내려서 5백을 만들 때가 많거든요. 이러한 전술을 이번 시즌에 맨시티를 만날 때도 썼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워비가 워낙에 활동량도 많고 다재다능한 선수잖아요.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가 있고 이 선수가 윙백으로도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쿨루셉스키와 손흥민 좌우 측면에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우도기와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5명 혹은 이제 메디슨까지 올라가면 6명의 공격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때 4명의 수비수로 이 6명의 공격수를 순간적으로 앞선에서 막기는 어려우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측면 공격수 한 명을 쭉 내리는 거죠. 보통은 이워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5백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 풀백인 테테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센터백처럼 3백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순간 스미스로우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오른쪽 측면으로 나오면서 5-4-1의 형태로 수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통 토트넘보다 전력이 약한 팀인데 포백을 쓰는 팀들이 지난 시즌부터 좀 어려워했던 게, 포스테콜루 감독이 공격을 할 때 4명, 5명, 6명까지 공격수들을 늘려버리니까 상대 수비 라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측면으로 한 명만 끌려나가도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는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팀들이 포백을 사용하다가 순간적으로 측면 공격수를 내리면서 토트넘이 공격 숫자를 4명, 5명, 6명까지 늘릴 때 본인들도 수비 숫자를 4명, 5명, 6명까지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전술을 굉장히 지난 시즌에 잘했던 팀이 풀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풀럼이 이렇게 이워비를 내려서 수비 숫자를 늘렸을 때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순간 아무래도 포로와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 공간을 노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미스로우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이워비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측면으로 빠져 있을 때 순간적으로 공격으로 전환되면 스미스로우가 앞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올라갈 때 수비수가 스미스로우에게 붙으면 오히려 스미스로우가 가운데로 좀 들어가줘요. 그리고 이때 이워비가 내려가 있다가 빠르게 올라와 주는 거죠. 그러면 우도기가 복귀하는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이워비가 공격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냐, 이 싸움이 펼쳐지는 거고, 뭐 왼쪽에서는 넬슨이 빠르게 올라갈 때 포로가 이 공간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중요해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좌우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 로빈슨이라던가 테테가 정말 과감하게 올라와 주면서 풀럼도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는 풀백들도 과감하게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6명까지 늘려주는 팀이거든요. 특히나 이 오른쪽 라인의 움직임이 참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워비가 수비할 때는 포백에서 5백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요.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서 스미스로우가 먼저 측면 공략, 그리고 스미스로우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워비가 측면을 공략, 그리고 이워비가 수비에 또 막히면 순간적으로 이워비도 가운데로 들어갈 때 테테가 오버래핑, 이런 장면이에요. 이게 지난 시즌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왼쪽 라인에서 로빈슨이 스로인을 안쪽으로 던져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스로인을 던져줄 때 아무래도 토트넘의 수비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쏠려 있을 때 반대편에 이워비가 이 경기에서도 5백을 만들어줬다가 반대편에서 볼이 넘어올 때는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공격수가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른쪽에 있었던 선수가 가운데로 좀 들어와 주면서 우도기를 가운데로 끌어당길 때 이워비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오른쪽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가운데로 일단 패스가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볼을 잡자마자 이워비 쪽으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근데 이워비가 패스를 받는 순간 오른쪽 풀백 자리에 있었던, 이 경기에서는 카스티뉴가 있었거든요. 카스티뉴가 이워비를 도와주기 위해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워비가 볼을 잡을 때 두 가지의 풀럼이 공략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수비수들이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고 있고, 반대로 우도기는 측면으로 끌려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에 있던 미드필더 한 명이 이 사이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풀백이었던 카스티뉴가 다시금 이워비의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던 브레넌 존슨이 수비로 내려올 때
카스티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가운데 공간이 생기니까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브레넌 존슨이 가운데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가운데로 들어가는 미드필더의 움직임은 막았을지 모르지만 이워비의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카스티뉴의 움직임은 순간적으로 못 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워비가 뛰어 들어가는 풀백에게 패스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아무래도 가운데 있던 이 경기에서 드라구신이 있었는데 드라구신이 끌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워비를 향해서 우도기도 끌려나갔고 가운데 있었던 드라구신도 측면으로 끌려나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드라구신이 끌려나갈 때 이번에는 가운데로 들어오는 미드필더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쪽으로 크로스 그리고 안쪽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을 보면 풀럼이 역습을 나갈 때 특히나 오른쪽 측면에서 이워비가 풀백이 됐다가 그리고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측면 공격수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리고 측면 공격수의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이제 다시금 뒤에 있었던 풀백이 또 오버래핑으로 올라오니까 오른쪽 라인에서 굉장히 풀럼이 공격을 할 때 1명, 2명, 3명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측면 공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은 결국에 이 오른쪽 라인에서 우도기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 공간으로 스미스로우가 뛰어들어오고 이워비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테테까지 들어오는 이렇게 계속 이제 오른쪽 라인을 공략을 연쇄적으로 할 텐데 이 움직임을 과연 토트넘이 방해할 수 있느냐. 특히나 이 왼쪽 라인에 반더벤이 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벤 데이비스가 지난 맨시티전에서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벤 데이비스가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른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풀럼의 이 오른쪽 라인에 대한 빠른 공격을 과연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일단 첫 번째로 토트넘이 주의해야 되는 점이기도 하고요.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이 실점했던 장면을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 있었던 윌리안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른쪽 풀백이었던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 왼쪽에 있었던 안토니 로빈슨이 이 공간으로 빨리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윌리안이 뒤로 볼을 떨어뜨려주고 뒤에서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측면으로 뛰어 들어가는 안토니 로빈슨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금 측면으로 돌아뛰거든요. 근데 그 순간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장면이에요. 안토니 로빈슨이 뛰어 올라가면서 포로를 끌고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에서는 이워비가 빨리 또 올라오면서 반대편에 있는 우도기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트넘의 수비가 역습을 당하는 과정에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끌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중앙 지역에 수비 라인의 간격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가운데 있었던 풀럼의 공격수 무니스가 앞쪽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워비의 움직임에 순간적으로 우도기가 끌려 나가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으로도 포로가 끌려 나가고 포로와 뭐 로메로 드라구신도 약간 끌려 나가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공간으로 무니스가 침투에 들어오면서 크로스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쪽에서 크로스를 받아서 편안하게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풀럼의 전술을 보면 기본적으로 풀럼이 토트넘이 올라왔을 때 토트넘의 약점을 잘 공략할 만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풀백의 기동력 왼쪽에는 안토니 로빈슨 오른쪽에는 테테 그리고 앞쪽에 있는 뭐 이워비라던가 넬슨이라던가 스미스로우라던가 빠르고 이제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역습을 할 때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 풀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도 오히려 지공 상황에는 어려움을 겪고 역습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최근에 이 퐁당퐁당 경기력이 기복이 심한 이유가 강팀을 만날 때는 본인들이 오히려 역습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본인들보다 약팀을 상대로는 지공을 하다가 득점을 못했을 때 역습을 당하면서 먹힐 때가 많잖아요. 워낙에 토트넘도 라인도 높고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팀이다 보니까 역습을 잘하는 팀을 만나면 아무래도 취약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수비 라인에 반더벤 로메로가 모두 빠져있는 상황 그리고 골키퍼도 비카리오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과연 토트넘이 이러한 풀럼의 빠른 역습에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이번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분명히 잘 가져나와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번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브레넌 존슨이 아니라 풀루셉스키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브레넌 존슨이 배치가 되면 존슨이 수비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수비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역습을 당할 때 공략이 되는 위치가 요 오른쪽 측면 자리입니다. 포로가 수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뿐더러 존슨도 수비 가담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공간이 많이 나오게 되고 불안한
수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우도기도 빨리 내려오는 편이고 손흥민도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역습을 당할 때 빨리 내려와서 수비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 공격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왼쪽 라인은 문제가 그렇게 없는데 오른쪽 라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수비적인 마인드가 좋은 쿨루세프스키가 이번 경기도 측면에 배치가 돼서 쿨루세프스키가 측면을 빠르게 내려와주는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토트넘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풀럼의 역습에 대비할 수 있는 선발 라인업이 아닐까. 그리고 토트넘도 결국에는 이 공격을 할 때 풀럼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쿨루세프스키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토트넘의 에이스적인 역할을 쿨루세프스키가 하고 있는 건데 토트넘이 공격할 때 포로도 올라오고 우도기도 올라가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르도 공격에 좀 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쿨루세프스키 이런 선수들이 측면을 끌어당기고 한 명이 또 뛰어들어가면서 또 끌어당기고 또 뛰어들어가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렇게 이제 상대를 계속 측면으로 끌어내는 동작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 끌어내는 동작을 하다가 공간이 나왔을 때 그 공간으로 가장 부지런하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바로 쿨루세프스키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솔랑키가 내려오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브레넌 존슨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비가 또다시 한 명 존슨에게 끌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었던 쿨루세프스키가 이 모습을 보다가 가운데로 부지런히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존슨이 측면으로 달려가면서 수비를 순간적으로 끌어내는데 성공을 하니까 이때 쿨루세프스키가 미드필드 라인에 있다가 계속 부지런히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쿨루세프스키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지난 경기 득점도 이런 장면에서 나왔는데 이 장면을 보면 측면으로 이제 로마가 패스를 넘겨줬을 때 손흥민이 빨리 내려오면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손흥민이 내려가서 볼을 끊어내다 보니까 로마의 풀백이 손흥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수비수 한 명을 끌어낸 것처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끌려 나왔을 때 쿨루세프스키가 이 뒷공간으로 열심히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쿨루세프스키가 열심히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나온 요 공간으로 뛰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또다시 쿨루세프스키가 로마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쿨루세프스키가 또 뛰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끌어당기면 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2차적으로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쿨루세프스키가 끌고 들어가다가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고 그 순간 앞쪽에서는 또 솔랑키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앞쪽으로 뛰어들어오는 존슨에게 컷백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득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 쿨루세프스키가 경기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토트넘이 원하는 포스테콜루 감독이 원하는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침투하는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몸 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러한 플레이가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번 경기도 풀럼이 그냥 단순한 포백이 아니라 측면 공격수를 하나 내려서 5백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쿨루세프스키가 계속 움직이면서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수비수를 끌고 나가면서 공간을 창출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가 끌고 나가면서 발생한 공간으로 쿨루세프스키가 뛰어 들어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풀럼의 수비를 좀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이 토트넘이 계속 퐁당퐁당 기복이 심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리그에서는 7경기 연속 퐁당퐁당이거든요. 이게 6라운드 맨유전부터 맨유전 승리, 브라이튼전은 패배, 그리고 웨스트햄전 승리, 바로 다음 경기였던 팰리스전 패배. 이게 지난 6라운드부터 시작된 징크스인데 맨유전은 승리했는데 그 다음 경기였던 브라이튼전은 패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였던 웨스트햄전에 승리했는데 바로 그 다음 경기인 팰리스전은 패배하고 그리고 팰리스전은 패배했지만 그 다음 경기였던 아스톤빌라전은 대승, 또 그 다음 경기였던 입스위치 타운전은 패배, 그리고 그 다음 경기였던 맨시티전은 또 승리. 이렇게 승패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약팀에게는 승점을 잃고 비교적 강팀에게는 승점을 가져오는, 또 이제 이런 강한 팀에게 강하고 약한 팀에게 약한 이런 토트넘의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퐁당퐁당의 주기를 보면 이번에 풀럼전은 토트넘보다 풀럼이 약한 팀이고요. 지난 경기 토트넘이 또 맨시티에게 승리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함이 있는 경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토트넘이 조금 더 이제 유로파리그도 다녀왔지만 본인들의 약점을 분명하게 보완해 왔어야만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